어떤 타운이고요. 종합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타운이면서 마이스 산업의 거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방직 부지는 마침 여기가 공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에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가상현실, 그다음에 산물 인터넷, IoT 또는 자율주행과 같은 최첨단 산업을 육성하기에 딱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R&D도 하고 산학연 연구도 하면서 역동적인 공간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의 거점으로 개발을 하고 이런 신산업은 또 관광 요소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 벨트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시가 균형 발전하게 되고 또 우리 전주가 이제 새만금의 실질적인 배후 도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배후 도시에 걸맞는 도시적 기능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 대한방직을 개발하는 데는 도와의 협의가 또 필요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개발 이익 회수 방법이 투명하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겠습니다.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전주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방직은 종합경기장은 구도심에 있지만 대한방직 이 자리는 바로 신도심의 또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의 신도심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문제라든지 또 상권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들을 분명히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방직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되고 이 변화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의 미래 가치를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주는 주로 하천을 건너면서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문제 그리고 전주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길 문제, 열선 문제에 대해서 이 공간은 또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상권들 영향은 얼마나 있을 건지 그리고 주변의 주거 안정권들은 안정권 어느 정도 혹시 해치지 않을까 이런 점들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게 이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뛰면서 큰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특혜 시비가 벌어지는데 이것을 시나 도나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저는 우리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지혜를 믿습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 차분하고 또 옳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책 토론 시간인데요. 각각의 후보자들에게 8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1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현우 후보에게 먼저 8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주시장 후보로 나온 후보님들께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특히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는 생태도시, 그다음에 자연 친환경적인 어떤 사업들, 특히 또 맑은 공기 선도 지역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가 또 심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요. 다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팔복동 여의동에 2개의 소각장 적정 통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약하고 관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맑은 공기 선도 지역을 하시겠다는. 우리 정확히 어떻게 했냐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 동의와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건축허가 또 개발 행위 허가, 환경법 등 사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직원이 전결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직원이 전결을 했어요? 네, 구청에서 구청 전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튼 우리 팔복동 여의동 지역 앞으로 북부권이 개발된다면은 거기도 중요한 지역이 될 텐데 소각장을 짓는 것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다는 것은 사전 허가를 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허가는 그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는 거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 동의와 제가 지역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제 말씀 들으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행정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적정 통보는 앞으로 본 허가에 앞서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허가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요런 그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텐데 구청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로 발언하시는 것은 맑은 공기 선도 지역이 되겠다는 그 본인의 그 공약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구청에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 동의라는 용어를 썼고 그리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산자부 의견을 회신을 했고 예. 허가한 기관은 바로 예. 산자부입니다. 아니 산자부가 발전 허가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그 소각장 허가와 관련된 건축 허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좋습니다. 예, 발전 사업 거기까지 허가 하시고요. 심의와 거기까지 관련된 하시고요. 저희 의견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적정 통보에 대해서 거부 처분 그 뒤에 이제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시에서 한 거죠. 구청에서 했습니까? 업체에서 전기 발전 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꼼수를 부려서 들어왔어요. 네. 자, 말씀 좀더 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이 있지 잠깐 않습니까? 계셔보세요. 이 소각장이 들어오면은 팔복동 여의동뿐만 아니라 만성지구 혁신 도시까지 이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 통보를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했어요. 저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 패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패소한 것은 전주시가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산자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자, 맑은 공기 선도 지역 사업을 하면서도 또 이런 소각장 허가를 하고 해서 이렇게 공약이었던 또는 정책에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탄소 산업 육성해서 일자리 많이 창출하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그게 맞죠? 네. 탄소 산업 관련해서 본인이 시장직으로 있으면서 R&D 사업이나 또는 기업 유치 현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탄소 산업 관련돼서는 아직 기업 조치는 크게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전라북도와 맞습니다. 정치권과 함께 이 탄소 산업을 이제 명실공히 국가 산업으로 끌어냈다는 네, 큰 됐습니다. 기업 유치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다시 제가 한번 정부 R&D 후보에게, 투자하면 예. 저한테 시간 좀 제가 주시죠. 주도권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아니 저한테 1분씩을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아니, 답변 예. 시간을 주셔야죠. 답변 시간을 안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분 답변해 1분 정해져 주십시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끌어냈다는 그런 좋은 평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 기술원에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을 사실은 거의 쓰지를 못해서 각각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들을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물어봤던 것은 R&D 사업이나 또는 기업 유치를 한 사례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자, 탄소 산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탄소 기술원의 원장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만뒀죠. 네. 그 원장의 원래 전공은 뭐였습니까? 원장은 탄소와 관련된 여러 논문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소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컴퓨터공학 하신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 왔고 무리를 탄소와 빚어서 관련된 논문을 예, 아주 국제적 논문을 많이 쓴 분이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CNT 분야에 한두 편 정도 쓰신 분이었어요. 그건 확인을 해보시죠. 예, 컴퓨터공학이 전공이잖아요. 그건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러시죠. 그 무리를 일으켜서 최근에 그만두셨죠? 네. 예, 그 중요한 자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김 후보님께서 탄소 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정책하고 이게 또 그게 적절치 않아 보이지 그것은 않습니까? 너무나 비약입니다. 예. 예, 인사하다 자, 보면 제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탄소 산업을 등한시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탄소 말씀이십니다. 산업의 중심 거점인 역할을 하고 있는 R&D와 기업 유치의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탄소 기술원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 알고 제가 그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저희가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은 R&D를 유치하고 또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업 유치를 하고 또 창업을 하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R&D라면 어떤 R&D 말씀하세요? 기술 개발이죠. 탄소 그러니까 예를 섬유에 대한 그 성능을 올린다든지 또는 실용화를 지금 위한 탄소 섬유가 R&D를 어디까지 한다든지. 와 있죠? 지금 저희가
지금 탄소섬유 산업이 제가 주도권인데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제가 나중에 그건 별도로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책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원장이 이렇게 공석이고 무리를 빚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오영수 후보님 심심하시니까 제가 전혀 그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그 도로를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교통 분야는 또 전문가신데 특히 우리 전주에서 도로나 교통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특히 이제 토요일, 금요일 날 그 한옥마을에 굉장히 그 관광객이 많이 모이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용지구를 적어도 좀 금요일, 토요일 정도는 좀 시행해 보는 것도 교통 완화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버스 전용차로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아마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체증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웅 후보의 주도권 8번 쓰셨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토론회이긴 합니다만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제한시간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한시간 내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정리해서 그래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셔서 주도권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후보에게 주도권 8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신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1분 1분 분명히 꼭 이제 정해서 엉뚱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니까 제가 제지했던 것이죠. 우선 우리 이현웅 후보 청년 정책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이요. 예. 우리 청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저는 그것을 스마트 일자리로 명명을 했어요. 그 스마트 일자리는 기왕이면 4대 보험이 보장이 되고 안정적이고 상용이 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연간 한 2,500개씩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해야 1년에 3,000명씩 우리 도시를 빠지는 청년들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께서 실수로 신용 회복이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용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용 회복 기금을 조성을 해서 새롭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이전에 자, 여기까지 드릴까요? 예, 그럴까요? 예. 네. 저는 청년 문제는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의 사실은 모든 분야에 청년들의 절벽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들의 30%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집에만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열패감, 우울감에 빠지는 것들이 30%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우리 사회로 적극적으로 끌어내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1년 전부터 청년들이 좀 쉬어가자 청년 쉼표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제 청년들을 저희가 밖으로 끌어내는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끌어내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창직과 관련된 전주에 수없이 많은 이제 신산업과 또 관광산업과 또 이제 국민정부와 관련된 금융산업 이런 분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청년들의 주거와 건강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20대 청년들의 70%가 월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하는 것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전주 청년들 5,000명을 저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중에 25%가 또 재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건강검진 문제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의 문제는 우리 삶을 싸고 있는 전반적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영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동 시기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고 초등학교 시기가 그 인생 전체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책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숲에서 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주시의 생태숲을 모두 8개 만들었고 앞으로 20, 30개까지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놀게 하는 게 좋겠다. 실내 놀이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데 저는 공공용 실내 놀이터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전주에 11개 도서관이 있는데 11개 도서관에 전체 다 실내 놀이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미술관에 놀게 하자. 그래서 팔복동 예술공장에 미술교육과 관련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또 미술관에서 예술교육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영수 후보님 아동정책 1분 내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의료, 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아동 주치 제도하고 무상의료를 어린이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주시청과 협약을 맺은 의원들을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들에게 건강검진, 예방, 그리고 또 보호, 의료 및 질병, 또 건강 콜 서비스 등 제공해서 아동 주치제를 일단 실시할 예정이고 또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12만 명에게 입원, 외래 또 본인 부담금 비기업을 포함해서 연간 1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시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의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신설을 해서 그 아동들에게 보다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도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공약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이 필요하고 또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동권 보장이 중요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보급이랄지 그다음에 또 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그분들께서 또 특히 원하시는 것이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자활 여건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어떤 이동권도 보장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의 장애인 이동권은 그동안 3, 4년 동안 굉장히 집중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동을 하지 않으면 학교도 다닐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고 일자리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동권이 바로 기본권에서 생명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 저상버스는 있긴 하지만 아직은 불편한 게 사실이고 또 전주시는 장애인 저상버스 비율을 법정 비율을 거의 근접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콜택시입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전주 어디든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바로 전주 콜택시인데 시장 당선됐을 때 이게 민간에 있었는데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장애인 이동권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특히 수도권을 빼고 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우리 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정의당 쪽에서 칭찬할 정도로 콜택시 사업 아주 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셔틀버스가 무료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주 전역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 아주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몇 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토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의 결심, 결단에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당선된다면 공공성 강화와 또 버스 공영제를 위해서 즉각적인 그 위원회 설치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규 노선이라든가 또 이런 노선을 먼저 시작한다면은 그럼 어렵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승수 후보의 주도권 시간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 오영수 후보에게 정책 토론 주도권 8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웅 후보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전에 시청광장에서 한 버스 노동자의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4년 전에
버스 농자 분이 회사 국급응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고요. 그때 또 마침 제가 유세하는 과정에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 행사 내용을 잠깐 네. 봤었습니다. 우리 그 토호 버스 자본과 굉장히 행정이 궁합이 잘 맞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10억에 선지급하는 편법 행정 또 업체 봐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선지급해도 되나요? 네,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뭐 집행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집행했을 텐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네.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니니까. 네. 당시에 한 그 버스 회장은 김승수 시장 보조금 불법 이용으로 지금 시장에 있을 때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도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부장이었던 저는 지금 300만 원 벌금을 먹고 지금 정파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당시에 시장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시죠? 네. 지금 도지사로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저는 적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책임이 없는, 내일이 보장되는 이 공천되면 당선이란 적폐, 이것이 저는 우리 지역의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웅 후보가 보시는 우리 지역의 적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보는 시각은 일단 우리 정치가 참 낙후되고 적폐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 민주당 도당의 적폐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또 우리 사회 각 곳에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후보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수십 년간 시내버스 업체들이 수익금을 횡령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시장 재임 기간 어쩌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재임 기간에 버스 보조금 투명성은 거의 잡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전에는 일단 시내버스 보조금을 주려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그 조사하는 그 회계법인을 이제 시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제가 재임 기간에는 노조 쪽에서 복수 추천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카드 사용이 거의 다 보편화됐고, 그리고 또 현금 수입통도 업체에다 바로 갖다 주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그러면 확인원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 투명성 문제는 거의 잡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신성역의 뭐 이름을 좀 대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한명재 회장이 구속됐는데 무슨 이유로 구속된지 혹시 아세요? 뭐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현금 수익금을 빼돌려서 구속됐어요. 지금은 현금 수익을 못 빼돌릴 그런 그렇죠. 제도적 근데 장치를 완전히 했습니다. 2015년도에 빼돌려 2016년도에 검찰에 송치됐는데 2015년도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전주시 요구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확신하신가요? 그리고 이 버스 문제를 전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 시민의 버스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단체, 노조, 또 버스를 타는 어르신들, 학생 대표 많은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판단을 하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입 공동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오늘 버스를 탄 시민들이 낸 버스 요금이 횡령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버스 요금을 내면 카드로 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내든지 할 텐데, 카드로 내는 것을 횡령하는 게 사실 어렵고 현금 하는 거를 회사에서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현금통을 가지고 오면 현금통을 가지고 돈을 세는 보조원을 두어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그 횡령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수입고 카드 수입금이 비율이 다를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비율이 다를 수 없는데 전주시가 맡긴 그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또 지난번에 그 호남 고속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보면 현금 수입 비율이 3억 원이나 났습니다. 이거 났다는 것은 지금 뭔가 안 맞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그래서 수익금 공동 관리가 아니라 전주가 직접 수익금을 관리하는 공영 관리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신가요? 어떤 형태로든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금통을 가져오면 저희가 확인하는 보존을 두어서 했는데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제선한다면 꼭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버스 파업을 20일 만에 해결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물론 노력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버스 노동자의 노력이 결과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보조금 인상 말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버스업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은 2014년도에 220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248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 279억. 완주금 물론 포함해서. 그래서 재임 기간에 30% 이상 증가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버스 보조금 말고 우리 버스 발전을 위해서 또 공영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예전에 공영제도 검토하겠다라고 임기 초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보조금이 김 시장이 와서 많이 늘었다. 일부 늘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한 2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사실상 민영제라기보다는 거의 준공영제에 가깝습니다. 210억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환승하면 이게 그냥 내가 공짜로 타는 게 아니고 시민들 여러분께서 환승하시는 그 비용을 전주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무려 63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전주 완주 버스 요금 단일화를 했는데 그 분야에도 13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버스 노동자의 임금도 제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정상화됐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주 시내버스 문제는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주시 실행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왜 공영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도표로 말씀드리자면은 광고 수입과 보조금, 그 다음에 운송수입을 보면은 772억이 수입입니다. 지출이 740억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영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자 정책 토론 8분씩 드렸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관련된 질문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옥마을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잡지인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3대 관광 명소로 꼽히기도 했죠. 자, 그런데 한옥마을엔 원주민들이 절반 이상 떠나갔고요. 그곳엔 상업시설만 우후죽순 들어서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도약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승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우리 전주 전라북도 또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저 한옥마을에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는데 가장 그래도 고생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원주민 여러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원주민 여러분들이 떠났고, 또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업화된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한옥마을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지난 임기 동안 한옥마을의 시설비 콘텐츠에서 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또 한옥마을이 많은 전기를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옥마을은 한옥마을 하나로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옥마을과 함께 그 주변과 전주 전체로 퍼져나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한옥마을 하나로만은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했던 게, 한옥마을이 7만 평인데 구도심 100만 평을 다 문화재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라 가명도 드디어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되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전주시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바로 서학동 예술인마을입니다. 서학동 예술인마을도 저희가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치명자산에는 세계 평화의 전당이란 컨벤션과 명상센터 이런 거 만드는 좋은 시설도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완산칠봉에는 동학동민 역사공원이 또 생기면서
또 요즘에 객사 뒤쪽 객리단길이 아주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남부시장, 야시장과 함께. 그래서 이 100만 평이 알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형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옥마을의 그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그 어떤 물가에도 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관광객들이 사실은 많이 오시면서 사실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광객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히 행복 지수가 좀 낮아지는 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엄청난, 방금 우리 김승수 후보도 이야기했지만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도 살펴보는 것도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은 지속 가능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속 가능하기 위한 어떤 상가나 또 원주민,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모여서 이 한옥마을에 지속 가능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저는 그 65세 우리 그 노인분들에게, 이상 노인분들에게 문화 해설사를 맡겨서 예. 문화 융성을 함께 알겠습니다.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웅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리 한옥마을이 전주의 자랑거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한옥마을이 초창기 기획됐던 것이 2002년, 3년, 4년 그 사이였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설렁가에 있던 한옥마을을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정책 건의를 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또 와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한옥마을을 기획했던 것은 전통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리, 이 판소리, 그다음에 한지, 한옥, 한식, 이런 문화의 창조 공간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서 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모델로 삼았던 데가 일본의 교토나 교토의 전통마을이나 프랑스 니스에 가면 생폴 마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 한옥마을 그 주민들, 상인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빈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한옥마을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 상인들, 시,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소통 공간부터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업그레이드의 어떤 컨텐츠들을 충분히 개발하고 공감하면서 한옥마을이 다시 한번 더 되어갈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는 이야기, 전주 완주, 완주 전주의 통합 문제입니다. 사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거론은 1992년 전주시 의회에서 처음에 거론됐습니다만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 2013년에 주민투표를 붙였는데 통합은 무산됐습니다. 새 후보는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영수 후보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원칙적으로 완주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저도 전주 완주 통합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통합에 따른 양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전주와 완주 간의 그 각종 경제라든가 어떤 사회적 적자가 굉장히 큰 만큼 이것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통합된 그 타 지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장단점을 확인하고, 또 이런 것을 양 시민과 국민에게 알리고, 그래서 또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에 따라서. 그래서 전주의 그 집중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화될 수 있고, 또 완주가 통합되면 녹지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전주의 그 난개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이미 통합에
실패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 갈등이라든가 또 행정 난미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통합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그 서로의 어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자치연맹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신뢰 회복을 높이고 또 예. 이후에 통합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현웅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전주 안주 통합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보다는 도시 경쟁력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저희는 광주, 대전의 그 광역권의 샌드위치 상황이 돼 있어서 교육, 문화, 사회, 공공 부분이 이런 광역권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전주권 광역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주 안주 통합을 해나갈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완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해나가되 전주 안주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완주군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완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시대-시 통합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공동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 유치도 굳이 부지가 넓은 땅은 공장은 전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완주군 유치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전주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또 로컬푸드 같은 농산물 공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늘려나가면서 완주 국민의 마음을 얻고 우리 전주 완주가 네.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 전주 안주 통합 시기에 그 당시에 도청에서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전주 안주 통합 문제를 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얻게 됐는데 전주 안주 통합이 정치적이거나 물리적 통합도 전주시의 일방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되는 게 아니다. 그런 큰 교훈을 우리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전주 안주 통합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전주 안주가 함께 근 100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일제 때 읍군 분리 정책에 따라서 강제로 헤어진 우리들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전주 안주가 물리적 통합보다는 전주 안주 복원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 원래 우리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하는 거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식은 결국 결과는 똑같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물리적 통합보다는 원래 우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돼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가장 완주 국민들이 원했던 게 바로 전주 안주 버스 요금 단일화입니다. 운주 저쪽 끝에서 전주까지 오면 7,000원 정도 듭니다. 왕복이면 14,000원, 식사 함께 하면 2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그 왕복을 저희가 2,400원 단일화시키면서 큰 성과를 함께 거두기도 했고 로컬 푸드를 전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주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을 가지고 온 제휴푸드도 만들었고 기업 유치도 공동으로 하는 것도 만들어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하면 저는 전주 안주 복원 꼭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신 시즌2와 관련된 질문인데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 12개가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12개 기관만으로는 아직까지 금융중심지라든지 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했죠. 앞으로 내려올 공공기관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지역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겠다는 의도인데 새 후보는 시작이 된다면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현웅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우리 혁신도시 중요합니다. 아까 전주완주 통합하고도 또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주시와 완주군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튼 혁신도시의 시즌2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꼭 이행이 돼서
저희 혁신도시가 좀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혁신도시에는 농업군 공공기관과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군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또는 농생명증권거래원 이런 시설이 이런 기관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금융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추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전문대학원이나 국제금융센터 이런 형태의 관련 기업들이 추가로 들어와서 우리 혁신도시가 기왕이면은 더 자족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즌 1이 진행되면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아직도 덜 조성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시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혁신도시의 그 학교 문제랄지 교통 문제 그리고 각종 도서관, 체육관 같은 그런 공공시설의 확충 이것도 역시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김승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혁신도시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시장에 취임하면서 제가 10개 혁신도시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 기관들이 기관만 내려있고 지역인재 채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 제기를 줄기차게 해왔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반드시 35%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된다. 이걸 법제화하겠다. 제가 공언을 했고 몇 년 노력한 결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그때 약속을 하셨고 이제 2022년까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작년 말 보니까 약 100여 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 했는데 15% 정도 됐나요? 앞으로 많게는 한 200여 명까지 우리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즌2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122개 정도 되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걸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방균형발전법에 대통령령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현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권과 노력을 해서 국토부의 방침을 설득해내는 게 할 수 있도록 설득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전주에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보험들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그리고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7대 보험들도 데리고 오고 또 특히 문화와 관련된 기관들도 또 과학과 관련된 기관들 꼭 전주로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영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국토부의 그 방침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122개, 한 5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요. 올 수 있는 기관들이.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금융이라든가 농생명식품 또 국악 관련 공공기관 중심으로 한 6개 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추가 TF를 꾸려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타운과 연계해서 산업은행을 우선적으로 좀 이전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전북 발전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즌2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려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전북 인재 채용도 50%까지 단계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협의를 만들어서 스스로 의사결정도 하고 또 민원도 수렴하는 그런 주민 지역 주체적인 어떤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또 만성동의 그 호수 공원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전주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토론회 잘 보고 계십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요.
역시 전주시장 후보자에 걸맞는 품격 있는 토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도권 10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하시고 답변 시간도 충분히 1분간 시간을 주시면서 유권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회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번 순서 김승수 후보에게 주도권 10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보시고 또 판단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들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고 오늘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영수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전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영수 후보님 정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돈이 없어서 공보를 적긴 했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저는 그 단체장의 창조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전주시 내의 지역 균형 발전. 네, 물론 전주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김승수 후보도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번영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의 대부분 단체장들은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대통령, 없을 때는 지역 감정에 의지하면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김승수 후보님께서 4년 전 하고 지금 하고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달라졌다고 과연 느낄까? 저는 그래서 어떤 공약보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바로 단체장의 독자적이고 또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창조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최우선이다. 이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몇 곳 변화되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주를 약간 1분 정도에서 잠깐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중 저수지를 호수로 바꿔서 아중 후반도시 프로젝트를 해서 아중리 전체 전역을 지금 살려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주역 권역은 얼마 전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440억을 들여서 전주 역사를 새로 짓고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또 뒤쪽도 개발하고 천반육길에서 가는 양쪽에 또 도로도 만들어서 전주 역세권을 살려서 전주의 성장 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도 많이 변했고 팔복동 철길 주변도 예술공장을 아주 멋지게 변해서 시민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면 항공대 옮겨가는 도도동에도 이제 10만 평 유채꽃밭 또 청보리밭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혁신도시 전라 가명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전주 전역의 새로운 변화들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년 정도 했으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 돌면서 우리 김승수 후보님을 평가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 괜찮다, 뭐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해놓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센 네거티브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 팩트입니다. 제가 그런 분만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알고 계시면 지금 전주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영화 노무현입니다 지원한 것은 건물은 아니지만 전주가 전주답다. 전주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도시다 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잘하셨습니다. 영화 노무현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웅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심 있으시죠? 예. 사회적 경제는 주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아까 그거 관련해서 좀 있어서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또 기회 다시 드릴게요. 이 말씀 드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고로 말씀하시고요. 사회적 경제 좋죠. 자본주의의 병폐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대안적 어떤 시책으로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사업들입니다. 그 공동체 사업의 또 형태로 마을 만들기랄지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사회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에 또 의지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해나가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경제의 기본적인 요건인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거기까지 보완적으로 해나가야 될 주요 사업들이다. 이렇게 사회적 봅니다. 경제는 이제 분야가 사회적 기업, 그리고 또 협동조합, 또 자활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뭐 통칭 보통 이 정도로 부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하고 또 경쟁을 통하다 보면 낙오자 실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이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서로 낙오하지 말고 서로 협동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지는 거고 물론 이게 주류일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 쪽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 국도 만들었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를 아주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재선을 한다면 더 확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약 1000개 정도 만들어서 어쨌든 대안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웅 후보님 공약 잘 살펴봤습니다. 뭐 여기저기 빠짐없이 잘 만들어지신 것 같아요. 혁신도시 에코시티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아주 간략하게 있던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아까 혁신도시 시즌2와도 연관돼서 말씀드렸는데 혁신도시는 지금 또 우리 구도시 또는 신도시와도 좀 격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는데 저는 혁신도시는 좀 자족적 기능이 좀 충분히 보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공공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또 편의시설들도 보강이 돼서 그분들께서 그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자립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여건을 갖춰야 된다. 일단 우리 그 구도심으로서의 어떤 교통 체계가 쉽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혁신도시의 공공시설을 최대한 많이 좀 보강을 해서 정주 여건이 개선이 돼야 추후에 또 좋은 공공기관들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에코시티와 관련해서는 그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판매 시설들입니다. 유통시설. 그래서 지나친 규제보다는 시민들이 원하고 또 다수의 시민들께서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는 전주를 대표하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사실은 아파트는 지어지지만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임기 중에 혁신도시에는 이제 키즈복합센터 특히 젊은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키즈복합센터가 꼭 있어야겠다. 도서관하고 함께.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에서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게 수영장과 관련된 체육시설들입니다. 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또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와 키즈 복합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복합체육시설이 이제 우리 혁신도시에도 만들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에코시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도 역시 키즈 복합센터와 그리고 도서관,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주민센터와 관련된 시설들이 이제 우리 에코시티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니트족 잘 아시죠? 네, 청년 니트족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있으시겠지만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좀 고립화돼 가고 있는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시한 것이 신용회복 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네, 그다음에 또 땅콩주택 같이 또 청년 혼자서 생활하셔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형태의 그 주거 공간 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수 후보님 50초인데 반반 나눠 쓰시죠. 생태 정책 있습니까? 저희 지금 이 정의당의 큰 흐름은 정강정책 생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기준은 어떤 생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전주 시내는 그 열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오전에도 또 가서 같이 협약식을 했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반반 나눠서 주시게요. 저의 생태 정책은 전주천 삼천천을 제대로 되살리는 겁니다. 이제 삼천천에 반딧불이 복원이 돌아왔고 수달 서식처를 또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 동물원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민선 지난 6기에 가장 핵심 사업이었는데 예. 동물원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인데 14개 시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전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인데 가장 점잖하게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기찬 그런 토론을 기대하면서 후보자 주도권 10분 이번에는 오영수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주가 뭐 전국에서 가장 덥습니다. 대구를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분지기도 하지만 어떤 저는 장기적인 어떤 도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전주 삼천천이라든가 천변분의 무분별한 고층 건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보듯이 전주도는 대대적인 녹지대 확대가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태 건축이라든가 또 바람길을 막는 초고층 건축물 규제 등 더 이상의 열섬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맑은 공기 선도 지역 추진이라는 좋은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김승수 후보님.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경유버스가 늘어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실무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죠? 예, 그건 제가 잘 숙지를 못해서 정확한 게 아니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시내버스 업체 사업주가 경유버스 도입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 보시면 날 텐데요. 이게 2014년 8월 13일 날 시장실에서 김승수 후보와 시내버스 5개 업체 사장들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남부서 사장이 시내버스 경유 차량 도입할 수 있게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부탁이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2014년 8월 13일입니다. 지금 시장실에서 지금 예. 그 시 자료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나고 저 실무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아니 얘기예요. 시장실에서 네. 시장실에서 시장이 참여한 거예요. 네. 저는 이건 정말 그 한 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저는 이 적절치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부적절한 태도다.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 내용 중에 저상버스 구입 반대도 있어요. 그 안에. 왜 전주시에 이게 저상버스가 적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장애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심 시정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장애인 저상버스를 반대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고 좀 건의사항이에요. 아니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주시가 411대인데 저상버스 법정비율에 거의 근접하게 굉장히 빠르게 돼 있고 저상버스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타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장애인들이 저상버스가 직진을 가야 타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것도 저희가 해서 어쨌든 저번보다는 훨씬 더 장애인들이 불법 주정차 문제하고 저상버스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아닙니다.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왜냐하면 버스 승강장 주변에 네, 아니, 다른 불법 문제라는 주정차가 거죠. 있으면 당연한 저상버스를 말씀입니다. 네, 집행될 수가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왜 그때 건의사항이 잘 들어졌냐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경유버스 도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당시에는 취임 당시에는 경유버스가 한 대도 없었어요. 다 지금 제로였었는데 2014년 12월 달에 28대 지금 2017년 10월에 66대가 경유차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맑은 공기 선도지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공약은 그렇고 이렇게 경유버스를 막 늘려도 됩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 제가 경유버스가 얼마나 지금 그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경유 차량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고 노후 경유 차량을 없애려고. 아니요, 합니다. 지금 외국 같은 사례는 그렇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지 모르겠지만 노후 경유차 예. 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과 이 현재 지금 이 경유버스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이 이 지금 전주의 행정을 펼쳐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버스 파업 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조금을 늘려서 상황을 무마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 김승수 후보의 정체성이 잠깐 혼란이 지금 오고 정의당하고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혼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른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을 보면은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제가 바로 좀 확인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누가 운영하고 계신지 아세요? 이제 제가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네. 민간 위탁을 했죠. 근데 아마 부모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맡길 때 아마 국공립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은 직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 위탁을 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김승수 후보님도 민간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정할 수는 없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 직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또 우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 늘어날 걸로 예측이 돼서 직영하는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냐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혹시 노인복지관도 민간 위탁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시청 앞에 1년 넘게 노숙을 했던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도 민간 위탁 업체에서 바뀌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시장이 되면은 재직영화를 즉각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웅 후보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기회를 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그 시내버스 문제는 전주시의 가장 큰 성과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근데 16시간씩 일하면서 친절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저희가 전인력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만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 드리고 네. 또 전주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사협상 그 중간에 전주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중재를 해서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예. 버스 노동자들의 삶도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현웅 후보님께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그 수도권에 비해서 공공 비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공의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면 또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또 이 소비도 진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에 보면 비정규직에 예.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예. 혹시나 비정규직에 대한 그 이현웅 후보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도 상당히 지금 비정규직이 있고요. 대표적인 비정규직이 지금 예술단입니다. 예술단의 사기예술단의 예술단 인원이 한 200명 되시죠, 김 의원님? 예, 4개 아니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정규직화 해서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지금 없애 나가는 것이 지금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 정규직화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동의한 없고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그 개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네. 개발이 발전이고 이 삽질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박정희 망령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슬로건을 보면 예. 10년을 앞당기겠다. 예. 거꾸로 4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북 또 전주를 거꾸로 만든 공동 책임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한 가문 두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다르다면 네. 무엇이 다른지 개발과 말씀해 주십시오. 보전이 적절히 균형이 이루어져야 도시 정체성도 있고 도시가 생기 있는 도시가 됩니다. 우리 전주도 좀 생기 있고 활기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제가 정책으로 담은 것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제 이현웅 후보에게 주도권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좀 따분했을 텐데 지금부터는 조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영수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후보께서 지난 3월 29일 날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가장 빨리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직을 내팽개치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어요. 그 시기는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보도자료를 준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국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얼마 후에 전주 국제영화제가 네.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현직은 20%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네. 웅진구 같은 100%라고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올 정도라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우리 지역의 적폐 현상을 저는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김승수 후보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은요. 내년도 국가 예산이 지금 이제 각 부처에서 반영이 돼서 기재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김 후보께서 시장직을 내려놓고 나왔을 때는 지금 국가 예산이 이 부처에서 반영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7,819억을 전주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중앙부처에. 근데 이 시장이 없는 상태고 또 그전부터 또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 반영된 예산이 4,200으로 엄청 줄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재부로 넘어가 있어서 더 줄을 예정인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시정을 내려놓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요. 우리 김승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토론회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가 됐어요. 국가 예산이 정말 우리 전주시로 봐서는 중요합니다. 변변한 대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7,888억에서 5,288억으로 14년 기준 2,600억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이걸 누계로 보면 근 5천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수 후보께서 일단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 만약에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자기 건물을 짓는데 자기 건물 지으려고 본인들이 가져왔던 그 예산을 우리 전주시 예산이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핀잔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예산이 7,800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됐습니다. 이 7,800억 예산 중에 무려 5,600억이 혁신도시 의원님, 예산입니다. 제가 그걸 주도권 빼면 있습니다. 됐습니다. 2,260억인데 오히려 제가 2018년도에는 5,691억으로 더 많이 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김 의원님, 다른 도시는 늘었는데 전주시는 대폭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다른 하시고요. 도시 그걸 됐습니다. 못 보셨죠? 제가 예산 내역.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것은 국가 예산 문제는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김승수 후보께 묻겠어요. 전주 국제영화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 표현의 해방구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우리 김승수 후보가 맡았던 전주시 행정을 보니까 전주시가 수의 계약의 해방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죠. 군산에 있는 업체
고교 동문이 영업이사로 있는 회사에 90억 4천만 원의 수의 계약을 8번에 걸쳐서 준 것은 맞죠? 아, 역시 가보면 네거티브로. 아니요, 아니 네거티브가 제가 그냥 수없이 팩트를- 몰라서 그러세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을 이렇게 이현우 후보님 네거티브 자, 결국은 네거티브 아니죠. 팩트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이유와 원칙을 가지고 이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줬냐?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원래 시장직을 처음에 맡으면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던 분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수의 계약을 그 특정 업체, 군산업체에 이렇게 줬는데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업체가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어느 업체로 가야 되는지 기준을 전 시장 때 세워놨고 그 기준대로 간 이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기준이 예. 잘못됐다는 건 아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도 기준대로 안 되는 온 거지. 소리죠, 이게. 전임 시장이 잘못했으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전임 시장 잘못됐다는 게 때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저는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수의계약을 아예 안 하려고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서 요즘에 공직사회가 제가- 시장이 시킨다고 말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제시 사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김제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14억을 줬습니다. 고향 후배에게. 근데 선거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직을 잃었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김 후보께서 그랬죠. 이게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저는 그러지 설명드릴게요.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 잠깐만 판단하시라고 계셔보세요.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고 90억에 김제시에 6배나 되는 규모예요. 고교 후배가 있는 그 회사에 선거 관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답변 기회 주실 거죠? 좋습니다. 30초 쓰세요. 1분입니다. 김제시하고 전주시를 비교하시는 것은 행정구단이 아니라 진짜 행정구급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전주시 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 시민들의 지금 안전을 위해서 하는 지금 사업이고 모두 그런 것. 우리 저 김제시 잠깐만 계셔보세요. 사업은 김 가축 후보는 지금 공무원 시험이라도 한 번 본 사람입니까? 뭐 가축 구구보고 따지게? 보조금 이 가축 보조금 사료 구매하는 사업이에요. 같은 그리고 잠깐 물품이에요. 들어서 저한테 시간 주지 않습니까? 네. 김제시 우리 전주시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승인하는 사업이고 전주시가 폭우로 침수가 오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김제시 사업은 담당 공무원하고 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를 제품을 구입하라고 부당 지시한 게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사업은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은 국가보조 사업이고 김제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에요. 이게 국가보조- 전주시 사업하고 김제 됐습니다. 사업하고 어떻게 아니, 다릅니까? 국가 보조 사업이고 국가 보조 사업 아니고 그 발주처가 틀립니까? 같습니다. 시장이 책임지고 발주하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에서 당연히 개입해서 업체 국민안전처에서- 선정도 국민안전처의 선거 심사위원 아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셔가지고 하시네요. 국민안전처 관련된 업무를 제가 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발언하지 마세요. 예? 국민안전처가 그게 발주처입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우수 조료 발주했어요.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거 진짜 모르세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게. 확인합시다. 그거. 자, 좋아요. 일단 제가 수의계약을 분명히 그렇게 확인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은 맞죠? 제가 맞습니다. 주도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경기도 업체에다도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수의계약 줬다는 분이 경기도 업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줬어요.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돼 있죠. 수의계약을 줬는데, 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역 업체를 위해서는 교도소까지 갈 준비가 돼 있다. 교도소 가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런 분이 어떻게 우수 조류 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외지 업체에다 줬냐. 다른 지역은 남원이나 김제나 이런 데는 일반 경쟁 입찰로 해서 재정 절감을 했어요. 근데 전주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44억 원을.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제가 보기에는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 복잡하게 잘 의원님께서- 알지만 공무원들이 써준 거 가져와서 읽지 마시고요. 우리 이현웅 후보께서 우리 공직사회 또 예산을 담당하면서 수없이 오랫동안 노력하는 우리 공직사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우리 공직사회를 너무나 비하하는 것 그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장이 제가- 말한다고 해서 요즘에 듣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렇지 이현웅 후보님 않습니다. 도하고 시에서 일할 때 이런 거 도지사하고 시장이 정했습니까? 수의계약 이런 여부를, 거 수의계약- 계약 여부를 실무자가 정합니까? 시장하고 여기 도지사가 공무원들이 정했어요? 다 보고 있고요. 우리 자, 이 주민들이 말씀 시민들이 다 드립니다. 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예,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답변 경기도 주세요. 업체 수의계약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뭘 줬습니까?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아니, 착오를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근데 수의계약이라고 표시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럼? 직원이 단순히 실수한 거예요. 단순 실수를 그러면 2번, 3번씩을 합니까? 말씀드릴게요. 10월 26일 날 작년 10월 26일에 했고 올해도 했어요. 그 두 개 다 직원이- 수의계약이라고 합니까? 그 공사 모든 그것을요? 게 경쟁 입찰 끝난 다음에 직원이 착각해서 수의계약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잠깐 들으세요. 제가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다 확인했어요. 여기 전주시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사실상 심사위원회 정한 구성한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발주처가 어딥니까? 발주처는 전주시인데 공법은 전주시가 시장이 책임지고 오는 거지 공법은 않습니까? 전주시가 정하는 거고 업체 선정은 국민안전처에서 공법 정한 선정 자체가 선정위원들이 전주시에서 하시는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시민들의 도민안전실장 의견을 하셨죠? 호도하는 그런 형태의 발언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도민안전실장 하셨잖아요. 국민안전처에서 결정했다는 걸 그 공법은 시에서 하는 거지만 공법 결정이 바로 업체 계약하는 선정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업체 선정은 업체 선정을 시장이 해야지 네. 누가 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투당투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다 시민들이 여러분이 오해하게 하시면 안 자, 돼요. 후보님 확실히 잘못했다면 예, 잠시만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자, 오늘은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법정 토론회입니다.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선거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도권 시간까지 다 마무리됐고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승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다 잘했던 건 아닙니다.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정과 패기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결했고 또 전주시에 많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4년은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4년 반드시 더 일해서 전주가 이제 찬란한 우리 새로운 전주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꼭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열정과 패기로 어떤 두려움 없이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경제 분야도 수없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꼴찌다 못한다 이걸로 비하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봅니다. 저의 열정과 패기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웅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좀 격한 모습 보셨는데 죄송합니다. 전주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 제가 분개할 만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전주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방치와 국가예산 감소에서 저희는 무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억 가까운 돈을 수의계약으로 고교동문에게 줬습니다. 부패의 상징입니다. 전주 명예를 훼손한 봉침 사건은 부도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전주 시민들께서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이현웅이가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25년간 지방과 중앙을 오가면서 잔뼈가 굵은 예. 저를 택해 주시면 네. 전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이 꼭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수 후보입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두 분 보셨죠? 이제 확 바꿔야 합니다. 봉침 사건, 또 국가 예산 문제, 수의계약 문제, 그동안 한 뿌리 두 형제가 전주 시민에게 보여준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지난 지금 전주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네부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만이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주가 밝아집니다. 그래야 전주가 새로워집니다. 통쾌한 변화, 내가 행복한 전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인맥을 자랑합니다.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또 전문가 없어서 시민이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기호 5번 오용수와 함께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네. 전주를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전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자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토론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고 역시 유튜브 KBS 뉴스 전북을 통해서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7회 전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6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김재